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정오를 30분 넘겼습니다. 무학산이라는 조갑제닷컴 회원이 쓴 글을 짧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전라도에서 사는 게 예의일 듯. 문재인이 퇴임 후에 가서 살 집을 짓고 있는 모양이다. 과연 거기서 다리 뻗고 누워 잘 수 있을까? 공들여 지어보았자 땅강아지가 굴을 파고 물여우가 떠도는 웅덩이가 되지 싶다. 그곳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문화일보에 실렸다. 지역 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다며 이장단과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음식 하나 끝에 마음 상한다고 했다. 지금은 양해 없음에 불과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북면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하북면 여성단체 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나섰음에랴. 전라도의 큰 덕에 대통령을 하느니만큼 퇴임하면 전라도에 가서 사는 게 전라도민에 대한 예의라 본다. 사람이 기본 양심은 있어야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되고 남쪽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남쪽 중에 전라도도 포함되고 경상도도 포함되는데 글쎄요. 전라도민이 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흔히 좌파 대통령이라 일컬어지고 전라도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정책이 일관되게 하나 지향하는 점이 있다면 광주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일편단심입니다. 특히 광주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 사람들의 한을 푼다고 하면서 퇴임한 이후에 특별 지시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라. 그 다음에 헬기 사격을 규명하라. 그 다음에 안매장을 확인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안매장 아무리 파고 해봤자 안매장 광주 사태 때 안매장 했다는 시신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자를 아무리 색출하라고 해도 전두환이 발포 명령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발포 명령자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몰고 와서 공수부대원을 치어서 적사시키니까 그때 장교들이 자위적 차원에서 발포를 하게 된 게 광주 사태 발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국가적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시한 것 중에서 2개는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헬기 사격을 규명하라 했더니 국방부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그것도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했다. 이것은 아주 만행이었다. 학살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떡 냈는데 막상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당시에 거기 투입되었던 수십 명의 조종사들이 다 살아있는데 헬기 조종사들이 살아있는데 단 한 사람도 쏘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았다는 사람도 없고요. 치료했다는 사람도 없고 파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었다고 우기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그 비슷한 시기에 광주 사람들이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에 걸어가지고 1심이 어떻게 나왔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이 입증이 된다.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한 게 명예훼손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유가 사격이 있었다.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다. 이 선고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된다. 그러나 양민들을 향해서 쏘았다는 증거는 없다. 사격은 있었다. 그런데 그 사격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사격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격 없었다고 조비오 신부를 욕했으니까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다 하는 아주 묘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국방부의 그 조사 보고서는
과장되었다. 그것은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격 명령이 있었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할 정도였다면 그거는 사람을 죽였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에서는 어쨌든 사격은 있었다. 그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결론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그런 판결을 한 건지 그 판결이 참 아주 나쁜 판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광주 사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은 형사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퇴임한 이후에 광주에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게 그게 사리에 맞고 그게 전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도 전라도를 빼면은 전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전라도만은 일편단심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또 일편단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 반대하는 양산에 가서 노후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무악산 회원의 이 약간 유머러스 한 이야기가 여기에 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를 보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를 보내려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느냐?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이 뭘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는 너무나 그 목록이 많아가지고 그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도를 위해서 또 제주도 4.3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군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것은 생각이 안 되고 나쁜 짓 한 것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나쁜 짓 한 게 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버린 거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생일로 기려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고 하면 신경질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느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2019년에 100주년 행사한다고 해놓고 안 지켰어요. 안 지킨 이유를 설명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건국 100주년도 아니고 건국 올해로 말하면 73주년도 아니고 아니 이런 나라에 생일을 없애버리면 대한민국은 사생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근사한 나라를 사생활로 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품속으로 한 시민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겠다? 박수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무악산 씨의 이야기대로 퇴임 후 전라도에서 사는 게 예의일 듯 하다는 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